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세상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느냐? 정확히 이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체로 이런 마음이 좀 있을 겁니다. 느슨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까운 동남아 여행을 해봐도 그렇고 거기 줄줄이 있는 게 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당원이 있고 계급이 있고 그곳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우리의 경찰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권력자로서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관광객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돈 벌게 해주는 고객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왔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왔든 개의치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눈앞에서 친절하다고 해서 이념의 차이가 없는가? 우리가 그들과 한 나라가 돼도 괜찮다고 보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을 하는 겁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베트남, 그것도 정확한 명칭이 또 그들식으로 붙여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공산주의 국가, 그들의 이념이 공산주의다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마르크스 시대의 공산주의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 골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러시아가 구소련과 다르게 공산주의를 표방하지 않으니까 되느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인간 개인의 자유를 불가침의 권능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구소련과 다르다. 그래서 러시아도 괜찮다고 한다면 이념에 대해서 거의 문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와 이 새로운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했던 통제경제, 계획경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게 새로운 유행, 새로운 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큼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서로 만날 수 없는 다른 영역에 갈라서 있는가, 이거를 확인해 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쾌쾌 묵은 공산주의 비판, 무슨 과거의 자본주의 이론,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선 역사를 보면 이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장점, 자본주의의 단점이 있어서 자본주의가 이 공산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그 과거의 자본주의는 실패한 거다. 그래서 바뀐 거다. 자본주의는 차가운 자본주의냐 따뜻한 자본주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것이 성장 발전해 왔다고 보면 이 모든 주장이 너무나 경직돼 있고 또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는 경제 현실에 맞춰서 스스로 혁신을 거듭해 왔습니다. 공산주의가 과연 그것을 했는가? 공산주의는 망해버린 다음에 새로 만든 거 아닙니까? 개혁 개방을 했다. 지금의 그 상하이를 봐라, 이런 소리를 하는데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로 된 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패망했고, 그리고 네오막시즘,
새로운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표현이 겉으로 볼 때 강력하게 보이지 않은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패배자가 재기를 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특징을 보면 개인의 독자성, 이게 그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차갑다 소리도 나옵니다. 개인의 독자성이라는 것은 개인 능력에 따라서, 가령 대결하는 양자가 있을 때 어느 한쪽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하면 이 독자성이라는 것은 가혹한 조건이 돼버립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이 자본주의는 밝은 면을 보면서 더 나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경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날로 발전하는 세계로 나가자 하는 그런 이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독자성이라는 것을 용기 있게 인정을 한 겁니다. 자기결정권, 계약 책임, 자유경쟁, 이런 것들이 시장경제라는 데서도 구현이 되고 있고 일반 생활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인데,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 입장에서는 가혹한 겁니다. 처음부터 출발한 철학이, 비전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족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생각해서, 이게 순수한 면도 있지만 확장이 되면 그때부터는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표현이 이런 겁니다. 지원, 보호. 그런데 국민들은 지원이나 보호라고 하는 담아주는 그 음식 그릇, 담아주는 돈 봉투만 보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관리 행위다, 통제 행위다 라는 것을 간과해 버리는 겁니다. 지원, 보호라는 게 들어오는 순간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독자성,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역시 성장 발전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독자적으로 해가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관리가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좀 다변화하고 세밀화하고 하면서 발전이 된 겁니다. 특징은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성장 발전하는 자본주의가 변하는 과정에서는 독자성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본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이쪽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에게는 손대지 않는다. 개인주의가 보장이 된다. 집단주의로 전체를 가지고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렇게 성장 발전해 온 자본주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은 누가 합니까? 우리 각자가 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못할 때, 이 독자성을 스스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3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보장을
일반적인 복지, 일반적인 사회보장을 이야기하면 그게 모든 국민이 세금을 걷어서 혜택을 받을 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는다. 내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지만 공짜로 밥 한 공기 준다는데 받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복지라는 이야기는 모든 국민을 관리체제에 넣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이 허용되지 않는다. 집단주의로 들어간다. 개인의 자유는 없다. 그래서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혜택을 줄 때 나도 받지 뭐.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자본주의로 시작을 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서 사회보장, 사회복지 이런 것을 규정을 했는데 우선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에 복종하는 법입니다. 또 법을 보니까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헌법 밑에 기본법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는 상처투성이다. 기본법이 수두룩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못 뽑고 국민이 헌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국민의 그 권력 이것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면은 여기에서 제3조 사회보장이 무엇인가를 규정을 합니다.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뜻한다. 결국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한다면은 사회보험 대표적인 것이 의료보험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보면 그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받는 서비스에 있어서는 차등이 없다. 이게 사회보험의 특징인데 이런 식의 사회보장을 한다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완전한 사회보장을 한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작고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국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최소한이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만 가는 겁니다. 전체 국민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 회사도 될 수 있고 단체도 될 수 있고 이런 민간 부문에서 누구냐 하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사여구를 많이 썼는데 결국은 생존에 더해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복지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부유한 사람들과 혹은 사회 평균적인 기준의 어떤 그 생활 수준을 복지로 달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이 사업을 규정해 놓은 법률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법에서 보충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쪽으로 왔는데 그러면 자본주의가 사망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자본주의가 혁신하면서 성장 발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혼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본주의를 보니까 이게 결함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개량해야 하겠다. 한참 전에 안철수 씨가 정치에 처음 들어서서 한 이야기가 이 구조적인 모순에 메스를 갖다 대겠다, 수술칼을 갖다 대겠다 이런 말을 해서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경우는 잘못된 거다. 세계가 다르다. 그 부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잘못됐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하느냐? 과거로 치면 공산주의고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주의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쪽에서 진영에서 자본주의 저거 우리가 뜯어 고쳐야지 라고 할 때 나오는 소리가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공산주의, 과거의 공산주의였다가 이제는 사회주의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 집단들이 자본주의를 몹쓸 것, 실패한 것,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현실 적응을 못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이 자본주의 각종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혁신한다면 스스로를 고치는 건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수술한다고 하면 이거는 수술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긴 세월 동안. 한국에서 봤을 때 이것은 자본주의의 혁신이 아니고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일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에서 각종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게 항상 변혁을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혁은 남에게 폭력을 가해서, 남에게 압력을 가해서 그걸 자기들 뜻에 맞게 고치는 것이 변혁입니다. 자본주의 스스로 혁신하면서 성장 발전하는 과정을 앗아가는 그 자체가 파괴요 폭력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토대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회주의 개념도 여러분이 그 개념 정립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방송을 잘 찾아서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현재의 사회주의는 이제 조금 더 과격화되어서 지금은 공산주의 중에 연성 공산주의, 소프트 공산주의, 소프트 코뮤니즘 이 정도까지 지금 과격화돼 있고 공산주의 쪽으로 많이 나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자유경제 체제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출발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를 살리려면 지금 한국의 경제 토대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내지는 소프트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 건국을 하면서 이 산을 올라가서 정상으로 가기로 했는데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산에서 이쪽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 산에 올라가서 연성공산주의 산을 올라가면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에서는 제 아무리 열심히 올라가도 국민이 정부를 바라보면서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본주의의 성취를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그 산에는 자본주의가 없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살려면 이 잘못 올라간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잘못 갔으면 되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봤자 그 산에서는 그 산을 맴돌다가 결국 공산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실패한 연성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머물다가 빈곤해지고 경제가 몰락할 것이다. 이런 사회주의, 연성공산주의하고 손을 끊고 자본주의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이왕 올라간 건데 그냥 여기서 자본주의 방식을 좀 도입해 볼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산이 다르다니까. 그 산에서는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민주화 시대 해놓고 경제적으로 계속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후퇴하는 그 속도를 좀 잠시 늦춘 적은 있지만 계속 후퇴했습니다. 이것을 민주주의로 구분을 한다면 이쪽 산이 자유민주주의라면 이쪽 산은 민주주의다. 여러분 혹시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중에 어느 것이 더 그 개념에 있어서 상위 개념, 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더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것이 거기 들어갈 수 있고 더 성격이 불분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가 더 상위 개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하위 개념입니다. 하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더 구체적이고 더 순수한, 더 잡된 것이 섞이지 않은 이런 개념이다. 경제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올라서 있는 각종 통제경제, 공산경제의 산을 내려와서 이 자유경제의 산으로 올라가야 그래야 우리의 경제가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2023년 보면은 자본주의가 다시 또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혁신을 하고 또 스스로 더 노력을 하면서 성장 발전해 온 자본주의가 지금에 이르러 또다시 혁신하고 도약해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비관론자들은 난관을 건널 때가 왔구나. 또 앞에 어떤 시련이 도전에 직면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저 문제를 본 겁니다. 문제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풀어버려야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구나.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문제는 풀으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풀면 됩니다. 그렇다고 온갖 문제를 다 갖다가 쏟아부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편하게 가는 것도 좋고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풀고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뽐내보는 것도 좋고 이런 것입니다. 21세기 우리 지구인들의 경제 현실은 과거하고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늘 말로만 하던 저 사람들은 너무 걱정이 많아. 환경론자들 말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기후환경 문제가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삶에 정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기후 환경이 지금은 경제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 팬데믹, 그 기껏해야 무슨 감기 비슷한 건데 이게 세계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삶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구나 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크게 그 영향을 줘서 우리가 그걸 바꾸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냉전, 중국이 전쟁을 한다고 하고 중동에서 또 그러고 아프리카하고 남미는 노상 충돌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지구인들의 그 경제 현실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김정은이도 러시아의 푸틴도 다들 핵무기를 들고 어떻게 해보겠다. 지금은 또 이란이 아주 위험한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전쟁 위협도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더라도 자본주의는 물건을 생산하고 거래하고 돈을 벌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다시 혁신하고 도약해야 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보면은 이런 자본주의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회보장이라든지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다 더 화려하게, 보다 더 고급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지구의 환경이 조금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빈곤한 국가들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다시 한 100년, 200년 전처럼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다. 의료 혜택을 못 받아서 그래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유산자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갖고 나도 한번 누려보자. 뺏고 싶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이념이 아니고 자본주의가 스스로 혁신하면서 함께 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이야기하던 호혜적인 이런 이야기하고 단어가 겹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념이 소프트 공산주의에 바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하고는 아예 혈통이 다른 겁니다. 이게 다른 거라는 것을 매번 자각을 하면서 다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만 제대로 정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확대하니까 이 한국의 시각으로 한국은 좌파 사회주의 또 연성 공산주의 이런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거 봐라. 우리가 30년 동안 민주화 시기 동안 계속 했던 거 이제 전 세계가 이 한국을 배우고자 하고 한국을 따라온다. 자본주의는 끝났다. 이제는 사회주의 시대고 연성 공산주의 시대가 열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본주의의 혁신입니다. 사회주의나 연성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아무리 봐도 C급이고 열등하다. 이미 죽은 공산주의가 다시 야금야금 사회주의를 타고 올라와서 연성 공산주의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될 법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한국의 이러한 시각, 그게 완전히 상황을 오판하는 그런 사례가 일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도 지금 자본주의 혁신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의 그 기시다 후미오, 그가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가 제시한 비전이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자본주의 하면 그거 자본주의 아닙니다. 그런데 기시다의 경우에는 진짜 자본주의의 뉴 버전, 새 버전이다.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잔뜩 오해를 할 만한 것이 2021년 10월 8일 기시다가 연설을 하면서 분배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분배 우선. 우리 한국에서는 소위 민주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장 중심의 자본주의는 끝났다. 이렇게 다들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분배 우선주의다. 이 분배 우선이라는 것이 연성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입장에서 하면 그냥 막시즘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분배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의 것을 뺏어서 나눠 먹는 그런 분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주아에게 옆구리에 칼을 대고 네가 스스로 나눠준다고 해. 이래서 나눠 먹는 분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높은 이상으로 인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같이 살자.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엄사라는 이런 흉측한 이름으로 인간이 생명을 끊도록 허용을 한다든지 압박을 한다든지 하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게 그게 자유민주주의고 그게 자본주의 세계입니다. 근본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기시다가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서는 바로 사회주의 연성공산주의 시각으로 뉴스가 보도를 합니다. 신나게 보도를 합니다. 아, 기시다가 성장이 아니라 분배를 강조했다. 분배를 우선한다고 했다. 그래, 임금을 인상해서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시장 중심적 자본주의가 가져온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거다. 평등, 균등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이런 이야기도 하고 포용적 성장, 이거 한국 좌파가 주장하던 그 노선과 일치한다고 아주 들떠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국 그 선진국들도 이제 한국 좌파 노선을 따르고 있다. 팬데믹 시대에 선진 각국은 시민들의 소득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했고 일본 정부도 이 흐름에 따르기로 했다. 이제 세계는 사회주의끼리의 경쟁이다. 우리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우리는 같은 사회주의 경쟁이다.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를 걷어내야만 자유민주주의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제 보니 그렇구나 싶습니다. 이러한 사회주의, 연성공산주의의 그 한국 측에서는 기시다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네가 이제 우리를 따라오는구나.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일본은 아마 실패할 거야.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이겁니다. 일본이 과연 정치권에서 압력을 가해서 기업에 압력을 가해서 임금을 올리도록 할 수 있을까? 저 자본주의가 극으로 발달한 일본에서 가능할까? 의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정권에서 압력을 가해서 분배를 평균적인 불평등을 없애는 분배를 개선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도 합니다. 일본이 과연 자본주의를 변혁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아니, 쟤들은 못할 거야.
일본이 자본주의를 깨부수는 게 가능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인가? 결국 그 산이 아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 연성 공산주의의 산을 올라 있는 지금의 한국 경제, 한국의 정권, 이거는 여야가 없습니다. 정치권 통째로.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언어조차 해득을 못하고 구사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변함없이 확고한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렇게 자본주의를 고친다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혁신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본주의는 성장 발전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도태되거나 제거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한 단계 성장 발전한 것을 가리키지 자본주의 이 흠 많고 문제 많은 자본주의를 이제는 버리고 다른 주의를 집어들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식 이 연성 공산주의 시각으로 저 일본이 한국을 배우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따라온다고 하면 틀린 거다. 현재 한국은 세계의 앞서가는 그룹과 틀린 잣대를 들고 있고 그 세계와 다른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 세계와 다른 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산에 가 있다 보면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를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상 목표라면. 기시다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이 재정 확장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재정 확장이 뭐냐?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마약을 뿌렸습니다. 이걸 걷어들일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 누구도 이미 받아든 강제로 끌어올린 최저임금을 과거로 되돌리는데 동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이 한국의 한계인 겁니다. 한국은 이제 이걸 껴안고 이 무게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인 겁니다. 강제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다 빼먹었습니다. 일본의 재정 확장은 분배를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청년, 자녀를 몇 낳은 사람, 또 처음 취업을 하려는 사람, 이런 온갖 이유를 붙여가면서 돈 뿌리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2023년 6월 중에 바로 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행 계획을 개정하는 것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금 인상은 어떻게 할 거냐?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임금 인상을 구조적으로 실현시키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몇십 년 동안 임금이 동결돼 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임금 인상을 구조적으로 인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구조를 건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게 정치니까. 기업을 찔러갖고 여기까지 올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본주의에 반하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대단한 신성한 거냐? 그게 아니라 그와 같은 집단주의 통제경제가 개인의 자유를 말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경제의 이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노동시장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선 노동시장 개혁하면 우리는 정부가 기업들을 불러 모아서 뭔가 지침을 내리고 기업을 때리고 너희가 노동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눈에 선할 텐데 그게 아니라 기시다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되는 게 먼저다. 대단히 자본주의적인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 기반 자체를 성장 기업으로 통째로 옮긴다. 이게 구조적인 이동입니다. 강제로 바꿔가 아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장차 전 세계가 여기서 돈을 번다고 하는 반도체, 바이오 이런 전략 분야 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세금 혜택 또 예산 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이 개혁이 된다. 돈 잘 버는 산업으로 옮겨간다. 더 많이. 그 다음에 이걸 하는데 그러려면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을 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 많이 하는 생성형 AI 이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뭘 연구하느냐? 이 새로운 그 산업으로 성장 산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이걸 개발하는데 주의할 것.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개인정보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도록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 결과만 성과냐 하면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생성형 AI의 연구 개발에 일본이 세계의 선두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윈윈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그 선진국들의 움직임, 그들의 전략 이런 것을 귀동냥으로 주워 듣고는 한다는 소리가 디지털 플랫폼 한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엉망으로 정부가 다 개인정보를 움켜쥐고 이제 개인정보의 비밀은 없습니다. 정부가 다 가지고 있고 기업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미래가 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업이 돈 잘 버는 쪽으로 옮겨가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선두에 서면서 두 번째 노동시장 개혁은 국민들이 이 성장 기업으로 옮겨가게 하는 겁니다. 강제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청년들을 키우겠다. 나이든 저 늙은 것들은 소용없어.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기회를 다 주고 이렇게 이들이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먹을 거, 입을 거, 잘 것까지 다 지원해주고 현금도 주고 이렇게 차등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모든 국민, 이 성장산업의 근로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재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거를 육체적인 힘이 강한 대체로 육체적인 힘이 강한 2030 혹은 그보다 더 나이가 젊은 층에게 국가가 모든 지원을 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도 이런 능력을 습득해서 생산인구로 들어오게 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금이 앞에 거 띄워버리고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산에서 땅 파고 이 사람들이 생산을 해내는 시대가 아닌데
윤석열 정부는 그 사람들만 생산인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국가의 부를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니 21세기를 통째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성장산업을 노리고 있다. 국민의 상당수가, 기업의 상당수가 성장산업으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이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이고, 국민들도 그만큼 생활 수준이, 그 경제적인 그 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제 없이 스스로 이렇게 간다. 그런데 그게 국내에서만 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나라를 베껴먹겠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 국내에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삼성이 일본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대만의 TSMC가 일본에 공장 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일본이 머리 나쁘지도 않고 애초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위에 있던 일본이 이제 하는 소리가 TSMC에 그 하나에 지금 목을 메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일본도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일본의 성장산업에 투자를 하게 만들어서 그래 일본 국민들이 그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임금 인상이 구조적으로 보장이 되고 알아서 자동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임금 인상이 되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수적으로 저출산 대책도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일본이 저출산 대책에 보면 돈을 준다, 혜택을 준다. 그 소소한 뉴스들 많이 나오지만 그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전체 그 가임기의 청년, 가임기의 그 부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경제난으로 인한 저출산의 경우에 대책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출산에 돈을 주더라. 우리도 무조건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만일 이게 된다면 일본은 갑자기 어떤 개별 기업이 수출을 이만큼 해서 돈을 벌고 그게 아니라 어떤 산업층이 돈을 더 벌고 이런 그 층 단위로 위로 이동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이거는 조심해야 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구조적으로 인상이 되고 이러면서 노동시장이 경직화되는 일을 대비해야 하고 또 이렇게 되면서 투자 속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사전에 이걸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임금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정부가 강압적으로 원래 그만큼 수준이 돼서 임금 인상을 서로 합의해서 좀 더 노력합시다. 그래서 올려야 되는데 선을 딱 거놓고 여기까지 무조건 따라와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임금 인상은 그 임금을 지불하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업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많고 소비량이 큰 대도시나 산간벽지나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나 똑같이 이 최저임금 보장을 받고 있어서 한국의 산업은
그 굴러가는, 바퀴가 굴러가는 속도가 겨우겨우 굴러가고 있다. 멈출 것처럼, 금방이라도.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정부가 강제 분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기업 쥐어짜기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본주의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거다. 자본주의 스스로 혁신입니다. 자본주의 폐기가 아니다. 한국에서 섣불리 좌파 경제학자들은 그렇다 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 세계의 경제 환경이 이렇다 해가면서 정말 아주 간단히 자본주의를 팽개치고 사회주의를, 합리적인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건 좌파건 떠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겁니다. 자기가 잘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스스로 혁신합니다. 그리고 성장, 발전합니다. 일본이 겉으로 보기에 마치 저 사회주의나 연성공산주의처럼 통제경제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다시 들여다봐라. 자본주의 스스로 하는 분배 확장, 그거는 사회주의나 연성공산주의의 그것이 아니다. 한국이 잘못 올라간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 앞에는 파멸밖에 없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